CD가 방에 몇 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3,000장. 수입의 한 몇 프로 정도를 CD에 씁니까? 7, 80?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발을 많이 샀어요. 그냥 내 사랑이잖아요. 끌림이고. 근데 그 끌림의 밑바닥을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이 매달 CD를 사서 자기의 방에 CD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의 취미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치우면서 취미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처음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놀라가지고 지금 진정 좀 할게요. 어머니 지금 미스코리아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대사는 보통 미스 대전 진이라고 했을 때 하시는 퍼포먼스인데요.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저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름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네, 괜찮습니다. 이름은 얘기할까요?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들이요. 큰아들. 큰아들. 그럼 네.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둘입니까? 네네. 근데 둘 다 그 취미를 합니까? 아니요. 큰아들만요? 네. CD가 어떤 CD예요? 게임 CD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수들 노래 CD. 아, 가수 노래 CD. 네. 그러면은 특정한 가수 거예요? 아니면은 막 그 장르가 다양해요? 장르가 다양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들의 CD를 전혀 잘 모르는데 아, 처음에 시작을 제가 시작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머니가 예, CD를 먼저 사신 사줬어요. 거를 보고 예, 예. 아드님이 이거 되게 좋은데? 예.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는 무슨 CD를 사셨어요? 그때 당시 아들 어렸을 근데 때? 아들이 그러는데 조성모 CD를 사줬다고 그러네요. 조성모 CD를요. 예. 기억은 없어요, 저는. CD가 지금 한 대충 방에 몇 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따지면은 꽉 차요. 사방에. 전체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못 사놔서 이사짐 박스 있잖아요. 네. 그 이사짐 박스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 아드님의 입꼬리가 영화 배우거든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아주 얼굴에 많은 감정이 들어있고 정말 복잡 다단하고. 우리 아드님 한번 바꿔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아들들이 엄마랑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서울까지 같이 동행한다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그쵸, 흔치는 않은데 네. 엄마랑 좀 많이 친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다. 엄마랑 친한 집이 아시아의 세 집입니다. 이게 참 그래. 자기 엄마고 자기 아들인데 엄마랑 아들이랑 친하다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드님 입으로 엄마랑 좀 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당히 성공하신 삶인 것 같습니다. 엄마랑 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엄마가 좀 보통 꼰대 같으면 친해질 수 없잖아요. 원래는 제가 좀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좀 원래 거리가 멀어졌다가 7년 전부터 좀 다시 제가 먼저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좀 다시 친해졌습니다. 그 CD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럼 모으셨어요? 기억이 다 있겠네요? 네. 특정 가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들어서 노래가 좋으면 사기도 하고 그냥 자켓 보고 마음에 들면 사기도 하고. 한 방에 이렇게 있으면 대략 한 1,000장? 대략 3,000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한 몇 프로 정도를 CD에 씁니까? 7, 80? 지금 여자친구는 아니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얼굴은 상당히 호남인데 지금 얼굴 보고 왔다가 CD 보고 갈 좋습니다.
뭐 엄마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뭐에 꽂히면은 뭘 막 사는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지금 좀 좋아졌는데 50이 넘고 좋아지더라고요. 신발을 많이 샀어요. 일을 되게 많이 할 때는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에 들어갔거든요. 지방에서 일하고 저녁 먹고 서울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신발을 닦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닦는 브러쉬도 전용이 있어요. 앞치마도 그 전용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을 따로 이렇게 하고 신발장을 열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세상이야. 너무 좋고 힐링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추천인 것 같아요. 한면으론. 근데 어느 날 그 신발장을 딱 열어가지고 가게도 없는 한정판 구두가 쫙 이렇게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맞춤 구두도 있는데, 저는 인스타나 유튜브에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나 혼자의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구두나 뭐 이런 물건을 거의 보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유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신발들을 쫙 이렇게 보는데, 아, 내 마음이 뭐가 이렇게 외로웠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트로피였거든요, 저한테.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는 내 트로피, 나만 아는. 그 마음이 이제 50 초반에 좀 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경우. 어제도 한 10시, 10시 반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팔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못 팔겠어요. 근데 만약 많이 쳐주면 생각해 볼게요. 죄송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팔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냥 내 사랑이잖아요. 네. 내 끌림이고. 100% 이해해요. 근데 그 끌림의 밑바닥을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사랑도 있었는데 몇 개가 섞여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뭐가 이렇게 외로웠지? 그리고 또 나는 삶에 대한 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신발 거의 안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아직도 좀 몇 개 있는데 저 팔려고요. 살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신발들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여기저기로 막 가고 싶었나 보다. 저는 말이 후리랜서지 일정표 안에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그물에 걸렸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쁜 신발 신고 막 여기저기 가고 싶었나 봐요. 제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라라고 하면 하던 대로 계속 살아. 엄마 말 듣지 말고 어차피 안 들을 건데 하던 대로 계속 살아. 하던 대로 계속 사고. 근데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좋은 때에 조금 더 다른 장르의 자기 사랑이 나왔으면 좋겠다. 돈을 쓰더라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삶을 응원한다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우주가 생기면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뭐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약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우주에 대한.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우주를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기만 말하면 그 우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하겠죠. 뭐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부모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 그렇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헤어진 지 3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제 평소 성격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힘들었고 극복하기 위해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춘기 어린아이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한 명의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짧은 연애였지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연애였고 인생의 변화를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노래방이 아니니까 약간 코인 노래방 같다 지금. 안녕하세요. 29살 오, 29살. 네, 직장인입니다. 얼마 정도 연애하다가 헤어지셨어요?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네. 우리 남성분 성격과 가치관으로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잘 안 될 때 안 아,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그거에 감정을 쓰는 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요? 네, 연애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불평불만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네네. 아,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서 병원도 좀 갔었고 일기를 제가 인생에서 써본 적이 없는데 하루하루를 돌아보려고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남들이 어린애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들이 어린애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린애 같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빼고 일단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오빠는 동심이다, 순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우리 남성분은? 네, 그냥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좀 철이 없다는 얘기를 좋게 돌려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되게 또 의미 있는 게 부모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희 집이 형이 위로 7살 차이가 나고 7명이라고 하죠. 제 위로 형이 7명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7살로 다시 또 계속 해줘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올해 일흔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빠 나이 10살 또 늘리시네 또. 네.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버지하고 네, 나이 차이가 많이 형제 집안이다 보니까 얘기도 집에서 잘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부모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닐까. 오케이. 와, 근데 우리에게 지금 너무 좋은 단서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아까 우리가 집에서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도 잘 되고 형하고도 얘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얘기 좀 해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막 형이랑 막 이렇게 지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좋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남성분이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를 왜 만났는지. 네. 그냥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각도 있었던 여자친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엄마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통 가정도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은
우리 남성분 삶의 연애와 사랑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도를 해보셔라. 형하고.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단순하게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재미있게 놀 거면 지금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나는 정말 무게감 있는 사랑을 하고 싶고 가정도 갖고 싶고 나는 정말 이제 인생에 있어서 단순한 여성을 유의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으로 내가 원한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하고 어색해도 대화를 해보고 시도만 해요. 시도만. 완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완성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시도는 해야 돼. 시도. 언제까지 시도해야 되냐? 내가 원이 없다 싶을 때까지. 엄마에게도 형에게도. 그것은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시도하는 삶,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도하고 형에게 시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반응이 갑자기 오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뭐 아버지한테 갑자기 안 하던 선물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기다렸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왜 이래 얘가? 안 하던 짓을 해? 오히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싫다는 뜻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우리 남자분 인생의 연애와 가정과 결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자, 아빠, 엄마, 형 있어요. 딱 한 사람한테 영상 메시지 할 기회 오늘 얻으면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형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기 보고 형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안 부르죠? 네. 형이라고 하고 싶으면 형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말해도 돼요. 우리 여기 보고. 형, 집에서 얘기도 안 하고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이긴 했지만 최근에 부모님을 좀 챙기는 걸 보고 아, 나보다 더 어른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나도 조금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형이랑 나랑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축하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형 하나 있는데 저 1년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형도 저에게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형에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족이라는 존재는 뭐 이렇게 막 많은 말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짧더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그냥 뭐 같은 그 일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음식을 만드는 거든 뭐 여행을 가서 뭐를 보는 거든. 처음부터 너무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제목, 이게 맞을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맞나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목고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학교가 저의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갭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진로가 저와 진짜 잘 맞는가라는 얘는 의문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의문점이 들고요. 제가 정한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PS, 제가 연애를 하는데 아버지가 싫어하셔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삼촌이랑 왔어요. 보통 삼촌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 고민 중에 하나. 진짜 중학교 3학년의 고민은 뭐예요? 가장 큰 고민은 입시이고 추가적인 고민은 연애겠죠. 아, 그래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어떤 특목고 준비하고 계셔요? 저 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고. 네. 엄마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아, 저 하고 싶은 거 하라면서 육군사관학교 가게 원하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 저보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길 원하신다고요? 네. 저는 우리 친구가 어떻게, 아니 우리 친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특목고를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런 거에는 아저씨의 의견을 묻는다면 아저씨는 별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특목고에 갈 수도 있고 육군사관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 그 하드 케이스가 거의 우리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전공대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저희 세대가 없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지만 질서 안에 있어라. 질서 없이 자유로운 건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유라는 말이 자율에서 나왔기 때문에 룰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고 싶으면 룰을 배워라. 룰을 익혀라.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다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미 자아가 형성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실패를 해봐라. 그러면 그 끝에서 너만 알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거다. 그러니 어른들이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코스를 가서 저렇게 코스를 가서 이렇게 가서 그게 우리 친구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엄마 아빠나 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학교를 네가 자퇴하고 싶으면 자퇴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렇지만 너가 책임져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은 네가 알고 그걸 해라. 무게감 있게.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언니는 너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미 너는 너의 우주가 생겼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좋은 애티튜드를 갖고 네 에너지대로 살아봐라. 저는 만약에 삼촌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본인 우주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면 한국이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